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유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건 뭐 제 생각에서는 그동안 이제 투기 수요가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를 상승하게 유가가 이제 실물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한 7월, 8월에 어떤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석유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투기 수요가 조금만 붙어주면은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오일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부터 또 고민스러운 거는 2022년도의 어떤 유가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유가가 추가 상승하는 거에 배팅하는 거는 그렇게 실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최근에 보고서 하나 보시면은 동부금융투자에서 에너지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가 타결이 됐죠. 이것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소멸이 되었어요. 더 이상의 노이즈로 인해서 그 유가가 상승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의 어떤 계획대로라면은 2021년도는 수요가 초과되고 있지만 2022년도부터는 공급 과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이미 뭐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어, 도표를 보면은 오펙의 생산 기준이 공식적으로 상향되는 2022년도 5월 이후로는 회원국 간의 증산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 2021년도 말까지는 수요 초과한 상황을 알겠지만 2022년도부터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실제로 5월부터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심지어 이제 7월, 8월 드라이빙 시즌 끝나고 나면은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내년 한 1분기부터는 5월 달에 있을 어떤 증산 경쟁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유가 상승하는 배팅은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9월부터 10월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반등을 한다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자료가 있어요. 이 아메리카노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자료인데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쭉 최근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당일 이제 제가 드렸던 22일 날 그 장중에 제가 링크 걸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은 아직 정상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원유의 어떤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원유 재고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도 드라이빙 시즌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기가 되니까 가솔린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원유, 미국의 어떤 석유 시추 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9월에서 10월 이후 본격적인 미국 원유 생산량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을 들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면은 저는 항공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어떤 시기에서 항공주가 재평가가 되는 어떤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가 지금 올해 말 내년 초를 생각하게 되면은 리오프닝 영향으로 여행 수요에다가 지금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이벤트까지 이중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거에 따라서 유가가 원재료가 되는 뭐 페인트나 뭐 이런 화학 관련된 쪽에서는 퓨어 케미칼, 왜냐면은 납사와 에틸렌의 스프레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유가가 떨어지면 납사는 떨어지는데 에틸렌 수요는 견조하다 보니까 납사와 에틸렌의 어떤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연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을 넘어서부터는 최근에 있었던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석유 수요가 있고
글로벌 석유 공급이 있는데 이 석유 공급이 4쿼터부터 이 갭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공급 과잉이 내년 1분기부터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석유의 가격은 4쿼터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펙의 산유량은 18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아직은 이제 미국 원유 생산량이 반등 속도가 더디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석유 시추 관련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미국의 원유 생산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유가가 뭐 100불까지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드라이빙 시즌 끝나가는 어떤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공급 초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넘어서부터 가을쯤 지나서부터는 항공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